영화 포제션은 1981년 폴란드 감독 안제이 즈왑스키가 만든 세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로 여자 주인공 안나 역을 맡은 이자벨 이자니는 칸 여우주연상을 탔고 실험 영화로서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비급 호러 장르물로 분류되었고 심지어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임의로 잘리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 영화 이전에 리뷰했던 전원의 죽다만큼이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영화가 스스로의 개연성을 희생시켜서 영화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유효한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이 영상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어하고 폭력적인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파이 활동을 하던 마크는 아내인 안나와 아들 밥이 있는 서독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나는 뭔가 평소와 달라 보이죠. 곧 마크는 안나가 하인리히라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추궁당한 안나는 집을 나가지만 종종 밥이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한편 마크는 아들 밥의 유치원에서 아내와 똑 닮은 헬렌이라는 여성과 가까워집니다. 마크는 탐정을 고용해 안나가 지내는 곳으로 보내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안나는 하인리히네가 아닌 다른 곳에서 크리처와 함께 지내고 있었고 그것을 목격한 탐정을 죽입니다. 이후 마크도 그곳에 가서 크리처를 보게 됩니다. 마크는 하인리히를 죽이고 헬렌에게 가려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안나는 그녀가 만들던 크리처와 함께 나타나는데 그것은 초록색 눈을 한 마크 자기 자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안나와 마크는 그 자리에서 같이 죽습니다. 이후 홀로 살아남은 초록눈의 마크는 마찬가지로 초록색 눈의 안나였던 헬렌을 만나며 영화가 끝납니다.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적어보았는데 여전히 무슨 내용인지 명확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영화는 본질적으로 줄거리의 개연성을 위해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화를 본 그 누구도 모든 장면의 정확한 의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영화 속 연기, 카메라, 음악, 색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핵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극적인 영화. 영화를 보며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끼는 지점은 바로 배우들의 연기입니다. 이들의 연기는 이상하게 연극적이고 과장되고 제4의 벽을 부수며 카메라를 똑바로 노려봅니다. 이런 연기 방법은 확실히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영화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테크니컬한 내용이지만 이 영화 속 연기법은 1950년대 폴란드에서 유명했던 그로토프스키의 연기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영상이나 라디오 매체와 구별되는 연극만의 요소들을 고민한 결과로 연극에는 결국 관객과 배우만이 남기에 배우는 다른 사물이나 조명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몸으로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연기론입니다. 따라서 배우들은 몹시 과장된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연기법이 영화와 매우 잘 어울리는 디렉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테스크하다는 평을 넘어 이런 연기법은 관객을 이별 이야기의 관찰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 속 안나의 모습은 자신의 슬픔, 혹은 당혹감, 혹은 무언가를 느끼고 싶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절망적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객은 이런 행동을 보며 마찬가지로 당혹감을 느끼게 되죠. 영화 속 안나의 상황처럼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술을 진탕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지거나 가만히 창밖을 보거나 이상한 사람과 엮이거나 하는 등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카메라는 정적이고 노래는 서정적이며 인물들의 대사나 행동으로 그들이 얼마나 슬픈지 유추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영상 매체 속 이별 장면에서 관객은 관찰자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문법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표현적인 연기론으로 인해 관객은 영화 속 당사자의 감정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냥 슬프다기보다는 괴상하고 변덕스럽고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영화는 대부분의 씬을 핸드헬드로 찍습니다. 중요한 장면, 예를 들어 지하철 장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원테이크로 찍었으며 카메라는 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크고 작게 흔들립니다.
영화를 보며 카메라가 공기에 떠다니는 듯한 붕 뜬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핸드헬드 기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움직이는 카메라가 디폴트이기에 카메라가 고정되는 시점은 감독이 그 고요함과 정적인 느낌을 강조하고 싶은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마크가 호텔방에서 혼자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속 감정선은 기승전결의 선형적 구조가 아닙니다. 수시로 감정이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상승과 하강을 반복합니다. 영화 시작 10분 후부터 둘은 미칠 듯이 싸우며 예상치 못한 상승을 보여주고 안나는 영화 내내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이런 상승의 감정선에서 쓰이는 것이 음악입니다. 서정적이기보다는 기괴한 음악은 영화 속 감정을 표현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색감. 영화의 그로테스크한 면들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영화 상당히 아름다운 미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직후 베를린의 회색 질감과 더불어 차분히 가라앉은 서늘한 색감이 잘 어울립니다. 안나의 파란색 원피스와 마크의 빳빳한 와이셔츠도 서늘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푸른 원피스는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서 김옥빈의 원피스로서 오마주되었죠. 심지어 원래는 따뜻한 색인 빨간색 피도 이 영화에서는 푸른빛이 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서 따뜻한 색은 안나와 마크의 도플갱어의 초록색 눈과 갈색 머리, 혹은 그들의 존재 그 자체죠. 분명 같은 공간인데 안나와 헬렌의 차이만으로 색감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 감독은 기존의 마크와 안나 이 둘을 분리시키며 똑같은 외형에도 다른 분위기를 줍니다. 영화 속 가장 고어한 장면인 이 크리처의 경우 영화 E.T.의 특수 효과를 만든 미술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프로듀서로부터 섹슈얼한 느낌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을 듣고 대형 콘처럼 만들었다가 촬영 전날 감독에게 변형해달라는 말을 듣고 문어 다리를 더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며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이것이 지독한 사랑 영화라고 느끼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영화가 건드리는 매우 많은 소재들을 무시하는 납작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꽤 많은 장르적 요소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도플갱어의 존재, 그로테스크한 크리처, 냉전 직후의 베를린, 스파이, 선과 악에 대한 대사들, 그리고 종교적인 상징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레이어에 더 집중하여 영화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수용자의 몫이지만 이 영화를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석한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화는 결국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며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다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이의 내적인 갈등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영상 속 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과 지금이 나의 최선이 아닐 것이라는 기회가 싸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 한 명을 과학적으로 지도한 후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생해야 나중에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라 말합니다. 일종의 믿음, 그녀가 믿었던 그 명제에 대한 허무함을 학생들에게 분풀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믿음은 지금을 감내하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낙관, 혹은 이 사람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믿음이겠죠. 마크와 안나는 이별 혹은 이혼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극도로 과장된 형태로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마크는 안나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안나의 연인에게 집착하고 그녀의 물건을 뒤지며 통제와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그의 세계에서는 신뢰, 밥, 그리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안나는 자신의 내면에서 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지 집착하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마크가 안정과 규율을 대표한다면 안나는 자유와 기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결국 반복적으로 서로에게 끌려가며 기묘하고 임시적인 화해의 순간들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밥의 유치원 선생님인 헬렌은 마크가 원하던 이상적인 존재입니다. 가정적이고 유쾌하며 그의 아들 밥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마크가 원하는 안정과 따뜻함을 충족시킵니다. 그렇다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초록눈의 마크는 안나가 원했던 이상적인 남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던 순간에 존재했고 그녀에게 성적인 즐거움을 주는 대상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사랑에 빠질 때 상대방의 이상적인 모습을 기대하다가 시간이 지나 그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인지 되묻게 됩니다. 이 영화를 개연성이나 논리의 틀로 접근한다면 단순히 궤변이나 헛소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포제션을 감상하는 올바른 방식은 각 장면의 의미를 퍼즐을 풀듯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영화가 분출하는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광기, 슬픔, 혼란은 이 영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영화의 본질이자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말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겉을 빙빙 도는 것 같은 영화 포제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제 취향은 아니지만 정말 강렬하고 유일무이한 영화라는 생각은 드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며 제일 많이 자료들을 찾아본 영화입니다. 더불어 이 영화만큼 여러분 각자의 해석이 궁금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